먼저 한 줄 평을 해보면 아이폰 에어는 그냥 슬림, 오직 슬림. 나는 슬림만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갤럭시 S25 엣지는 타협 없는 슬림. 어느 정도 플래그십의 하드웨어를 담은 슬림한 제품.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맞는 방향일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갤럭시 S25 엣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아이폰 에어가 나왔을 때 두 제조사의 초슬림 스마트폰에 대한 전략을 좀 비교해보면 재밌겠다고 했었죠. S25 엣지도 썼고 지금은 아이폰 에어를 메인으로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두 제품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해요. 이 두 제품에 대한 소개는 슬림한 디자인에서 시작해야겠죠. 아이폰 에어는 5.6mm, S25 엣지는 5.8mm로 0.2mm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로 손에 잡았을 때는 아이폰 에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0.2mm의 두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고 프레임 모서리 부분을 보면 아이폰 에어는 살짝 둥글게 마감해서 손에 감기는 느낌이 좀 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얇다는 느낌까지도 연결돼요. 반면에 삼성은 갤럭시 S25 엣지를 디자인하면서 초슬림 버전의 S25 울트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의도가 디자인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함보다는 날카롭고 잘 다듬어진 기기의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초슬림폰은 생폰으로 쓸 것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아이폰의 마감 방식이 보기에도 손에 느껴지는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무게는 아이폰이 오히려 살짝 더 무거워요. 다만 측정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눈 감고 맞춰보기도 하고 직원들한테도 시켜보기도 했는데 아무도 차이를 알아차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두 폰을 전부 메인폰으로 써보고 느낀 점인데요. 두 폰 모두 무게 배분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초슬림 스마트폰을 표방하고 있지만 화면 사이즈는 두 제품 모두 대화면을 갖고 있고 카메라 모듈 때문에 상단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쓰면서 그 부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얇은 스마트폰 특성상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가장 내구성이 강한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을 만큼 두 제조사 모두 신경 쓴 모습이죠. 둘 다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해서 하종 테스트도 상당히 잘 버티는 것을 볼 수 있고 IP68 방수 방진에 아무래도 생폰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인지 아이폰은 일반 글라스 소재 대비 내구성이 4배 더 뛰어난 세라믹 실드 2를 전면에 적용했고요. 후면 글라스에도 최초로 세라믹 실드를 적용했습니다. S25 엣지도 전면은 코닝 고릴라 글라스 세라믹 2, 후면에도 빅터스 2가 탑재되어 있어요. 두께는 더 얇아졌지만 두 제조사 모두 과거에 있었던 밴드 게이트를 의식해서 그런지 프레임과 글라스 소재 선택에 있어서도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이 잘 보이죠. 실제로 사용하면서 계속 생폰으로만 썼는데요. 여전히 둘 다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둘 다 아주 뛰어납니다. 갤럭시 S25 엣지가 6.7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120Hz의 피크 밝기 2600니트를 갖고 있고요. 아이폰 에어는 6.5인치 프로모션 슈퍼 레티나 XDR 3000니트의 피크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최대 120Hz 가변 주사율에 피크 밝기는 차이가 나지만 어디까지나 디스플레이 일부 밝기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쪽이 더 어둡다고 느낄 차이는 아니고요. 아주 밝은 야외에서 나란히 보고 있으면 아이폰이 좀 더 밝은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반사 방지 코팅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야외 시인성에 좀 더 유리한 모습이죠. 반면에 S25 엣지는 아이폰 에어보다 해상도는 좀 더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주된 용도가 영상 감상이잖아요. 이 측면에서는 아이폰 에어의 손을 아주 조금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이폰만 돌비 비전을 지원하고 S25 엣지는 HDR10 플러스로 넷플릭스에서 HDR 지원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돌비 비전 쪽이 조금 더 안부 디테일과 명부에 쨍하게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더 좋아요.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리도 들어야죠. 이 부분에서는
아이폰 에어의 모노 스피커가 심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S25 엣지는 하단과 상단에 어떻게든 스피커 모듈을 넣어서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는데 확실히 그 보람이 있었어요. 아이폰 에어는 후면 카메라가 하나죠. 4800만 화소 퓨전 카메라로 기본 허각과 2배 줌을 지원합니다. S25 엣지는 2억 화소 광각 카메라와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로 듀얼 카메라 구성이에요. 일단 단순히 화소수로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에어의 퓨전 카메라가 주간과 야간 모두 S25 엣지의 메인 카메라보다 더 선명하고 질감 표현이 더 좋습니다. 전반적인 갤럭시 카메라의 특징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간 심한 노이즈 기피증 같은 것이 있는 건지 특히 안보 쪽의 디테일 뭉개짐이 심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하드웨어 차이보다도 이미지 프로세싱에 있어서 노이즈 리덕션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하지만 초광각은 비교 불가죠. 왜냐하면 S25 엣지만 있으니까요. 이번에 아이폰 에어를 메인으로 몇 주 동안 써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초광각 카메라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아 맞다 초광각 없지 이런 순간이 몇 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게 불편하기는 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얇고 예쁘니까 내가 참아야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면 카메라는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에서 새롭게 선보인 18메가픽셀 전면 카메라가 있어서 아이폰 에어가 그냥 압도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로 세로 모두 하나의 포지션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더 커진 센서 사이즈로 인해서 실제 셀피 결과물의 디테일을 봐도 얼굴을 더 선명하고 정확한 컬러로 표현해줘요. 두께가 줄어든 만큼 배터리 용량도 줄었을 거고 자연스럽게 사용 시간에 대한 걱정이 되죠. 두 기기 모두 영상 재생 기준 5시간 전후로 비슷한 사용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면 20에서 30% 정도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두께를 고려하면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생각하면 아이폰 에어가 정말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엣지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저는 갤럭시도 전부 맥세이프 케이스 액세서리를 쓰거든요. 그런데 생폰으로 쓰는 초슬림 스마트폰 특성상 S25 엣지는 맥세이프가 없는 점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간단하게 두 기기의 하드웨어 특징과 사용해본 실제 체감 경험을 정리해봤는데요. 한 줄 평을 해보면 아이폰 에어는 오직 슬림, 그리고 갤럭시 S25 엣지는 타협 없는 슬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갤럭시 S25 엣지를 보면서 올해는 갤럭시 S25 울트라를 살까? 아니면 엣지를 살까? 이 정도면 내년 갤럭시 S26 울트라도 진짜 얇아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은 슬림의 컨셉이 리뷰하는 입장으로는 하드웨어 우위가 있는 부분을 말하면서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구매자 머릿속에서는 S25 엣지가 여전히 상위 모델인 S25 울트라와 동일한 고려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폰 에어는 아이폰 17 프로와 나란히 놓고 하드웨어를 하나씩 비교할 생각조차 되지 않죠. 오히려 아이폰 에어에 대한 태도는 구매자의 성향에 따라서 깔끔하게 나뉩니다. 아니 그걸 왜 사?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와 이거지 내가 기다린 게 이런 폰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이 제품은 다른 라인업과 완벽하게 구분되는 초슬림이라는 제품 컨셉으로 차별화된 다른 아이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조사 모두 엣지와 에어라는 새로운 라인업을 하나 더 만든 목적이 초슬림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을 형성하고 선점하고자 한 것이라면 그 컨셉에 충실한 제품은 아이폰 에어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초슬림 폰으로서의 매력은 아이폰 에어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갤럭시 S25 엣지는
아주 얇은 S25 울트라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반영이 돼서 초슬림 폰이라기보다는 정말 뭐 밸런스 좋은 폰이 됐죠. 아이폰 에어와 비교해서 초광각 카메라, 더 많은 배터리 용량, 더 빠른 USB-C 3.2 포트, 물리 유심, 스테레오 스피커 등등 우리가 아이폰 에어에서 당연히 포기해야 할 요소들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이 우리가 하루 종일 갖고 다녀야 하는 기기이면서 유일한 카메라니까 갤럭시 S25 엣지가 보여준 이 타협 없는 슬림 컨셉이 오히려 실사용자에게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게 답이 없는 문제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어느 때보다 더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마지막까지 고민 많았어요. 초슬림은 에어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핸드폰은. 그렇게 생각하면 엣지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럼 결국 폴드가 짱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얇고 다 있잖아요. 펼쳐지고.